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지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민주당 정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사실 어떻게 실패로 돌아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반란이었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 인사들에게 뭔가를 맡기면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광수 수석이 다른 검찰의 직역 중에서도 사실은 정치 검찰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야기되는 특수통 출신이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같은 또 조직에서 근무를 했던 인연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광수 변호사를 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보면 본인과의 사시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40년 지기이면서 지켜봐왔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검찰을 제일 잘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칼에는 칼, 총에는 총이다 하는 식의 그런 식의 대응 논리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려가 있는 만큼 오광수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내부 사정에 밝기 때문에 오히려 적임자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무래도 사정을 잘 알아야 그 돌아가는 내부 소식도 알 수 있겠고 반응도 조응성도 금방금방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면은 내부 속사정이 어떤지 사실상 수석이 몰라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저는 사법제도 비서관 신설되는 그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신설되고 사실 이름 명칭 자체가 사법제도니까 여러 가지 그 법과 관련된 사법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할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당내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왔던 거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트라우마 아니냐, 윤석열 총장 트라우마 아닌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민정수석 하나의 검찰개혁에 명운이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이재명 정부의 또 허약함을 드러내 보여준 사례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이야말로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시중의 어떤 여러 가지 세평이라든가 그다음에 돌아가는 국정 전반 상황에 대한 국민의 평가들을 가감없이 전달해주고 친인척 관리가 사실은 민정수석의 가장 큰 역할들인데 그거보다 사법제도에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방점이 있어서 이 수석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 정말 얼만큼 어떤 플랜이라든가 계획 없이 검찰개혁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 한 명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조금 이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확인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저는 사실 앞으로 오광수 수석이 얼만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순간 검찰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공감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검찰상을 구현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국민적 동의가 있으니까 성공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접근하느냐지 오광수 수석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의 최대치가 검찰개혁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